평범한 직장인분들, 이번 한 주도 버텨봅시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꼰대 선배 입장에서 주로 후배님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편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이 드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직장 생활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결국 일보다는 사람에게서 생기고요. 그 중에서도 직장 상사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만국 공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난 직장 상사가 너무 좋은데? 라는 분이 계시면 그건 본인이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잘 모셔서 오래 계시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상사분은 너무 좋아요 하는 얘기를 듣는 좋은 상사분은 오래 못 계시는 경우를 종종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사분이 그만큼의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완충작용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얼굴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상사분께서 버텨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래로 흘려보내야 할 스트레스까지 본인 선에서 감당을 해내고 있으니 당연히 존경받는 상사가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뭐든지 짐을 지는 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을 늘려서 짓누르는 무게를 극복을 한다면야 물론 좋지만 뭐든 무리를 하면 못 버티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존경받는 상사 컨셉으로 길게 함께 해준다면야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꽤 봤는데요. 그렇게 좋은 상사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부하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상사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대체 좋은 상사는 어떤 상사일까요? 출중한 업무 능력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부하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아래에 떠밀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고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후임의 멘탈을 챙겨주고 긴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오랜 기간 나와 함께 있어주는 상사? 그런 상사가 있다면 존경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현실 세계에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요새 그런 판타지는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린 드라마가 아닌 현실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저 역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보다는 보통 상사가 낫다. 좋은 사람인데 불안정한 상사보다는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부하 직원과 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며 안정적으로 길게 가는 평범한 보통 상사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게 좋은 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왜 하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버텨내기 위해서는 환경이 너무 자주 바뀌면 좋지 않아요. 환경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만큼씩 리스크가 생기는 거니까요. 업무적인 부분이든 감정적인 부분이든 새로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이참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털어낼 거 털어내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자리 보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뭐든 가만히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는 변화를 주기 위해 건들기가 쉽지 않지만 뭔가 어수선한 유동적인 분위기에서는 건드는데 부담이 적어지는 법이죠. 조직에 있어서 직원 하나 나가고 들어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니까 본인 또한 아무 일도 아니게 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상사란 결국 본인의 자리를 꾸준하게 잘 지켜서 부하 직원들의 생존권 또한 지켜주는 상사가 좋은 상사 아닐까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꼰대 같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상사 또한 아마도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 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출중한 업무 능력으로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부하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아래에 떠밀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고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후임의 멘탈을 챙겨주는 것까지 바란다면 그거 좀 과한 거 아닐까요? 상사 또한 그저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제가 요새 건강하게 살려고 와이프하고 같이 수영을 다닙니다. 한 4달 정도 됐는데 지금 저병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꽤 재밌어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수영 강추합니다. 어쨌든 요새 수영 다니면서 드는 생각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저희 부부보다 몇 개월 먼저 시작하신 부부가 계셨어요. 남편분께서 반장 역할을 해주셔서 반장님 부부라고 불렀는데 수영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유쾌하신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반장님 부부가 먼저 출발을 하시고 저는 뒤따라갔죠. 차이가 꽤 나서 열심히 뒤쫓아갔습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뒤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저도 수영을 배우다 보니 점차 실력도 체력도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앞에서 너무 여유 있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쭉쭉 치고 나가고 싶은데 앞사람과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앞에서 출발한 지 한참 있다가 출발을 하면서 거리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반장님 부부께서 수영장을 옮기게 되시면서 반장 이취임식을 거행했고요. 이제 제가 맨 앞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뒤에서 쫓아갈 때가 편했구나. 뒤에서는 앞사람 핑계 대면서 좀 천천히 가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서게 되니까 그때부턴 핑계 댈 데가 없더라고요. 기다릴 새 없이 곧장 출발하고 뒤에서 밀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물을 제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겠더라고요. 근데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이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뒤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사람의 고충을 알지 못하니까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에 결국 내 일이 되어 봐야 공감을 하는 법이고요. 앞에 서 봐야 앞사람의 고충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 뒤에 숨어서 쫓아갈 때가 속 편할 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사의 고충도 살짝 짐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함께 버텨보시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